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러 왔습니다. 주챔 업앤다운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보유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볼 건데,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면 이 시간 동안에 저와 함께 이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보유 종목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될까? 그런 고민들에 대한 부분들도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 아래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02-2638-3985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수화기 들고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종목 사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전화 참여도 가능하지만 문자 참여도 역시 가능한데요. 아래 지금 전화번호 나와 있는 샵 3989번으로 지금 문자 주시면 문자 상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저희는 이제 전화 상담 위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화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100원 유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요, 아침부터 해서 막 좋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좀 살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상담을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아침부터 해서 좀 눌렸습니다. 현재 0.8%가량 지금 떨어져 있는 수치고요. 어제 반등이 좀 강하게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 반등이 좀 약해졌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 하락이 나왔고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 지수 현재 0.8% 밀리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이 최근에 분위기가 거래소보다는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잠깐 살펴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의 반등이 장중에 1.6%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좀 올라가서 플러스 전환 시켰다가 현재 0.3% 거래소보다는 좀 덜 밀리고 있죠. 이렇게 코스닥 쪽이 여전히 힘이 좀 있다라는 건 코스닥은 위험자산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불안해서라기보다는 이 단기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시장이 변동성이 좀 생기고 있다.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좀 빠졌어요.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죠. 미국은 S&P 지수가 0.9%가량 지금 빠진 상태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미국 증시 안에서의 기술주들 전체적인 흐름이 좀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그런 종목들도 전체로 좀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로보택시 공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좀 약간 좀 부진한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건, 이게 과연 이 발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하락이 나오는 건가? 이 뉴스에 있어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임원이 또 사임을 하는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어느 정도의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었을 거예요. 일단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유가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면서 3.7% 반등이 나왔죠. 배럴당 77달러 정도 수준의 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의 이 불안감들, 만약에 이란이요, 이스라엘과 충돌을 진짜 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보복 조치를 했다면, 그러면 사상자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큰 공격, 뭔가 이제 사상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 공격을 한다면 이 부분 역시도 유가의 단기 반등 안에서 또 마무리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유가는 배럴당 65에서 85달러 이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적정 유가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최근에 상승이 좀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된 거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동 전쟁의 불안감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국내 증시는 이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좀 약한 이유가 IT 쪽의 하락, 그리고 이쪽에서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치였지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이제 전분기보다는 좀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 종목이다 보니 이 종목의 그 수급이 매도가 지금 나오면 주가는 빠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시장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실적 공개와 함께 역시 매도가 좀 있어서 주가도 코스피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요. 이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더 안 좋을 거라는 생각들도 사실 했었단 말이죠.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얼마 전에 반도체 쪽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미 잠정 실적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도 압박은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가 조금 약해 보이고 IT 쪽이 좀 약하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밀렸지만 이 종목들도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기 조정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되고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도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로보택시에 대한 이 발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 일정들이 결국은 이제 아무런 일정들이 아니에요. 시장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발표가 될까? 이런 부분들에 궁금증은 유발할 수 있지만 이게 하락으로 이어질 만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좀 흔드는 건 이거는 크게 신경 쓸 만한 변동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상담을 진행할 텐데 여러분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이 있어서 이 강연회 일정 한번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정 확인하시죠. 네, 이번 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각 멘토님들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자, 이번 주는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 일정 안내해 드릴 텐데, 먼저 토요일 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오프라인 강연회 시간은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평소에 저희가 토요일 날 강연회는 오후 1시부터 진행했었는데, 자, 이번 주는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된다는 거 시간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장소 나와 있습니다. 부천 원미 카페입니다. 거기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오프라인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요. 역시 시간대는 동일합니다. 11시부터 1시까지고요. 장소는
지금 이제 광명의 평생학습원 5층에서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수도권에서 강연회가 또 잡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기가 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펴야 되는지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랜만에 또 이 수도권의 강연회에 잡혔으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계신 분들 많이 참여해서 그리고 강연회장 분위기 잠깐 좀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부터는 전화 상담을 진행할 거예요. 자, 아래 전화번호가 지금 나갈 건데요.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화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02-2638-3985번이에요. 지금 초기에 여러분들 막 눈치 보여서 전화 연결 안 될 것 같아 라고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러다가 꼭 전화를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시면 모든 분들 다 상담이 가능한 시간대예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늦지 말고 지금부터 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85번. 많이 주신 만큼 제가 많은 분들 상담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이요. 네, 20만 5천 원에 산 지가 좀 제법 됐는데 왜 자꾸만 내려가기만 합니까? 좋다고 방송에서 그래서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20만 5천 원에 지금 30% 사셨어요? 네. 그래요. 방송에서는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매수한 다음에 20만 5천 원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 네, 이제 반복하신 거네요. 네네. 자,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주가가 현재는 지금 아래쪽으로 보면은 한 18만 5천 원 정도 가격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이제 저점으로 좀 잡혀 있고 위쪽으로는 20만 5천 원 내지는 21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지금 고점으로 살짝 잡혀 있어요. 네. 이 안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그런데 이 좋은 종목들 이제 이 회사가 방송에서도 괜찮다, 좋다. 저도 역시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보유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네, 그만큼 이제 셀트리온이 주가를 본다면 이게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가 예전에 이 기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릴 때 아마도 2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이 정도 아마 이 정도 설정해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답답하죠. 근데 이게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안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시장이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볼게요. 코스피 지수의 주가를 보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조차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떨어지고 있을 때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이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하고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 드물어요. 근데 항상 이제 내 눈에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니까 그 종목들보다는 좀 약해 보인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당장은 이제 횡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좀 약해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서도 한 가지 흐름을 좀 찾을 수 있어요. 예전에 셀트리온의 주가는 여기서 횡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는 여기서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박스권이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올라갑니다.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다는 건 아직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 또 위쪽으로 한 번에 박스권 위쪽으로 상단을 또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장이고 수급도 지금 외국인들이 막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매수한 가격이 20만 5천 원이 거의 위쪽에 22만 원에서 20만 5천 원 정도 자리는 현재 박스권의 상단 부분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팔기보다는 저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요 22만 원까지 보시죠. 네. 그래서 수익 확실하게 내고 나오세요. 22만 원 오면은 그때는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래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계속 매집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횡보하면서 수급이 지금 모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매집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22만 원 올라오면 그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급 비중은 많으니까 더 이상 사지 마시고요.
네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상담 진행할 텐데요. 전화번호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문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효성 첨단 소재. 아, 효성 첨단 소재. 네. 그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5만 원, 20%. 35만 원에 20%. 네. 자, 35만 원이면 이거 꽤 오래됐군요. 예, 오래됐어요. 네. 중간에 혹시 그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그래요. 그 처음에 매수했을 때는 얼마 정도 셨어요? 한 38만 원? 38만 원 정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잠깐만 실적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상담이 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워낙에 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회사의 실적을 계속 그동안 좀 체크를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이 회사가 2023년도에 그 실적만 잠깐 비교해봐도 2020년도 대비했을 때 실적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보다는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회사 이 자체가 이 전방 산업이 이제 그 경제를 조금 이제 타는 사업이에요. 타이어 쪽이라든지 이제 그 예, 예. 사업 자체가 경제를 좀 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실적이 이 하락이 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 종목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효성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뭐 화학 기업들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제 아마 이 부분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죠. 네. 그죠?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이 이 주체가 외국인이라기보다는 기관 쪽의 의존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줘야 주가가 이제 잘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이제 빠지고 있잖아요, 매도를. 그리고 중간에 이제 살짝 매수했지만 아직까지 수급이 좀 부족하긴 해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고요, 이 회사는. 이 정도 가격 하락이 나왔다면 지금 이 반등은 대략 31만 원 정도 이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32만 원 정도까지 반등 나왔을 때 그때 확인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해도 돼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효성 첨단 소재가 이 회사가 이제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자 위쪽에서 40만 원, 뭐 45만 원 이 정도 가격에 매수하셨다면 아래에서 많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건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비중이 만약에 좀 작으면 또 추가 매수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지금 비중이 20%이신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30%였거든요. 비중이 몇 프로세요? 한 전부에서 한 30%인데 좀 그죠? 줄였어요. 네, 제가 지금 20%. 들은 건 30%라 거기서 추가 매수 더해도 단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1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 확인되면요. 32만 원 볼게요. 32만 원까지 오면요.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겠어요? 그러면 예, 예. 35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32만 원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네, 이거 보유하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또 다음 전화 상담을 진행할 텐데 저희가 계속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 주셔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예,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전자 72,00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72,000원에 30% 갖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 그 가격도 솔직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하셨을 텐데, 그죠? 아니요. 좀 오른 상태에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해가 72,000원에 만들어 놨는데 87,000원씩 막 그리 가다가 막 갑작스레 떨어져가지고 팔도 뭐 하고 애가 씨가. 제가 지금 한 번에 사신 게 아니라 예. 위에서 샀는데 추가 매수해가지고 비중이 늘어나신 거군요.
네네네. 아, 그래요. 아이고, 제가 예, 좀 몰랐네. 오래 됐어요. 어. 그래가지고 뭐 한번 네. 팔아보도 하고 뭐 조금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지 싶어가 네. 그랬는데 요번에 또 많이 떨어져서 네. 그런데 저 멘토님 저기 뭐고 한 5만 얼마까지 떨어진다는 말씀도 또 있던데 그 선에서 좀 살까요? 뭐 점을 보셨어요? 뭐 네? 점을 보셨나요? 5만 얼마까지 떨어진다고? 아니요, 네. 나오시는 분들이 네. 그리 말씀을 아, 하셔서 제가 방송에서 귀담아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뭐냐면 이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좀 그 올라갈 때 매수하신 게 있어서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 단가가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그 가격도 정말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주가가 6만 원까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늘이 바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뭐 5만 원대, 뭐 5만 5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거는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밀리니까 5만 원이 예전에 반등 나왔던 가격이라서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이게 100% 여기까지 밀린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앞전에 빨리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만약에 네. 앞전에 추가 매수를 빨리 하지 않았다면 지금 추가 매수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아, 지금도 좋은 맞아요. 가격인데 추가 매수를 지금 하기는 좀 꺼려지는 거죠. 비중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길게 가져가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래오래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6만 원 선이잖아요. 네. 6만 원 아래 뭐 지금 100원, 200원 차인데 만약에 100원, 200원 떨어지면 5만 원대로 간단 말이죠. 네. 뭐 6만 원 지금 초반이나 6만 원 아래쪽에 되면 이 가격에서는 좀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든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사고 네. 몇 개씩 조금 샀어요. 지금 어쨌든 제가 추가 예. 매수는 6만 원 지금 선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추가 매수. 굳이 기다리다가 이제 올라가 버리면 또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 이게 추가 매수할 때 있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밀렸다가 반등 주면서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나 그때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빠질 때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떨어질 때.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매수해야 돼요. 이 종목은. 우리나라 대표주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이건 잠정 실적이지만 매출은 사상 최대가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보다는 좀 낮았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쇼크다 하면서 지금 오늘 막 하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오늘이 사실은 바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오늘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조금씩 할까요? 조금씩 할까요? 저는 아니면 그냥 좀 비중을요. 10%를 사겠다라고 이제 저는 10%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지금 30% 샀잖아요. 그러니까 10% 정도만 더 사시는 건 괜찮아요. 한 번에 사셔도 되고 두 번 나눠서 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막 분할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올라가 버리면 그때 또 애매하니까 차라리 지금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이번 주 뭐 한 번, 다음 주 한 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목표 가격은 길게 가지고 가신다고 했으니까 8만 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고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오래오래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올라올 때까지. 그럼 나중에 8만 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전화 한번 또 상담할 텐데요. 자, 전화번호 지금 공개 계속되고 있어요. 02-2638-3985번. 전화 주신 만큼 다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주셔도 다 상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혼자 고민하면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제가 여러분들 종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02-2638-3985번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서암기계공업이요. 서암기계. 네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4,470원에다 비중 15%요. 4,470원이요. 네네. 비중 15%. 이거 지난번에 그 9월 24일 날 급등 나왔을 때 사셨어요? 그때쯤 산 것 같은데. 사고 나서부터 바로 떨어졌죠. 맞아요. 아유, 그걸 왜 그때 그 시점에 사셨어요? 이거 혹시 사신 이유가 있어요?
왜 사신 거예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지금 네, 헛웃음이 나시죠. 네. 그러면 지금 그때 혹시 사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네. 이유가 없나요? 아니요. 네. 부끄러워가지고. 아, 부끄러우셨어요? 아,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목소리만 나가잖아요. 네, 뭐 TV에서 보셨어요?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하게 아니면 평소에 보다가 지금 올라가서 그냥 아, 단기로 한번 샀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TV 보고 샀어요. 아, TV 보고 사셨어요? 네. 자, 간단한 답변 듣기가 참 어려웠네요. 자, 그러면 서한기계공업을 지금 그 당시에 지금 반등이 나와서 지금 이제 사셨는데 이 회사가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반등이 한 번씩 터져요. 예전에도 한번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던 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전에 이때 올라갔다가 또 이때 올라갔다가 이때 올라갔다가 이 빠져버렸죠. 그죠? 근데 흐름을 보면 약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올라갔다가 눌러버리는 게 되게 비슷하잖아요. 급등시켰다가 쫙 밀어버리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보통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 매매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보통 매수할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올라갈 때 매수하면 안 돼요. 앞에서 밑에서 밀려 내려왔을 때 있죠. 저점을 잡는 거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전에 지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네. 다시 밀렸죠. 밀리고 나서 저점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지금 밀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잡으면 또 흐름 돌려낼 때 그때 돌려내기 전에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투자할 때는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때 매수해서 올라가면 파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서한기계공업은 지금은 당장은 이제 매도를 할 필요는 없고요. 위쪽으로 이거 매도할 때 좀 걸어두고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라갈 때 매도하려고 하면 이거 더 순식간에 올라갔다 빠질 수 있어서 그때의 상황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위쪽으로 4,500원에 오늘은 말고요. 내일부터 그냥 좀 걸어두세요. 한번. 걸어두시면 이제 어쨌든 손실 보지 않고 팔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 그러니까 4,500원에 걸어두셨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면 이제 팔리겠죠. 그렇게 나오셔야 되고요. 아래쪽에서는 지금 주가가 워낙에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손절가를 좀 잡고 가긴 해야 돼요. 손절가는 얼마를 잡아야 되냐면 아래쪽으로 지난번에 3,600원 정도 깨지면서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내려오면 이 자리 깨면서 밑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어쨌든 3,600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비중이 15%인데 나중에 혹시나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15% 이렇게 하지 마시고 5% 정도 안에서만 하세요. 그냥 그 소액으로만. 이해되셨죠?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이 있어서요 중간에 다시 한번 강연회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 이번 주 오프라인 강연회 일정부터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오프라인 강연회는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래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천 원미 카페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하철로 오시면은 상동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앞에 보일 거예요. 건물이.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 역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 강연회고요. 장소는 광명입니다. 광명 평생학습원 5층에서 진행되니까요. 이번 주 수도권 강연회 놓치지 마시고 저도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들 제공해 드리러 갈 겁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저는 부천과 광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공지해 드릴게요. 지금 자막에 나가진 않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아마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심야 주식이라는 방송, 온라인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뭐 참여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고요. 일요일 날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다음 주 일정을 미리 보는 시간이에요. 중요한 내용들을 딱 속속이 뽑아서 미리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참여 한 번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날도 온라인 그 심야 주식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상담을 또 진행해 볼 텐데 자, 전화번호 지금 나오고 있죠. 02-2638-3985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셔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한국약품이요. 네. 10%고요. 네, 안국약품 14,000원에 한 지가 한 6, 7년 됐어요. 14,000원이요? 예, 6, 7년 되셨어요? 6, 7년 됐어요. 어이구, 그러네요. 지금 되게 오래됐군요. 오래됐어요. 근데 네. 이거 지금 10%인데 그러면 네. 지금 어떤 점이 지금 궁금하세요? 아니,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그냥 추가 놔둬야 매수를. 되나. 네, 아유. 그동안 중간에 막 반등이 나왔어도 10,000원 정도에서 막 올라가다 밀리고 막 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거래도 최근에 네. 거래 잠깐 보면은 100만. 없어. 그렇죠. 거래도 별로 없어요. 거래가 없고, 그렇죠. 1년이 10,000원 올 때는 내가 아파갖고 입원을 몇 네. 년을 했더니 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또 요새 오래된 바빠요, 종목이고 해서 계속. 일단 제가 좀 잘 봐드릴게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예. 뭐 안국약품이라는 회사를 아마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 예. 이제 어머님도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네. 뭐 우리가 안국약품의 그 의약품들은 이제 그 약국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네. 저희가 사잖아요. 네. 이게 친숙한 기업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회사가 알려진 이름에 비해서 이제 실제 실적이 되게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도 워낙에 그 이 의약품 시장이 일반 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좀 이제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예. 네, 약국에 가도 우리가 평소에 뭐 소화제나 뭐 이런 거 구입하려고 해도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회사도 이 주가가 예전에 막 올라가고 떨어지고 했던 이유는 결국 네. 이제 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흐름을 좀 탔던 거예요. 지금 네. 2020년도에 주가가 올라가고 했던 이유는 결국 코로나 시대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거고요. 그리고 네. 지금 최근에 보면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 많이 빠져 있어요. 예. 네, 이 종목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은 지금 추가 매수를 많이 빠졌으니까 해야 될 것인가? 추가 네. 매수를 하려면 일단 중요한 건 거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거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지금 하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여요. 아무래도. 예. 그런데 그러면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가? 그렇지도 않아요. 주가는 또 네.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지난번에도 10,000원대 막 올라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의 시세가 이제 조만간 올 것 같거든요. 이게 매수가 좀 올 것 같아요. 네, 붙고 있는 거 보면은 그래서 네. 지금 이 회사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이왕 너무 높은 가격에 샀으니까요. 예, 예. 조금 더 올라가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예. 8,500원 이번에 올라오잖아요.
8,500원. 예, 예.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서 추가 매수 여부를 그때 결정하는 게 아.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아마 이번 반등 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거래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하니까 네. 좀 기다리셨다가 8,500원 오면 그때 꼭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럼 제가 네, 한번 상담 감사합니다. 받을게요. 전화 예, 연결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조금 일찍 전화 주시면 다 상담 네. 가능하니까요. 이 방송으로 오신 뒤로는요. 네. 제일 좋아 죽겠어요. 아, 아주.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꼭 이때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또 다음 전화 한번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팬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2,350원. 62,350원이요? 네, 5%. 이거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네. 한 20%를 살려다가 5%만 샀는데 네. 혹시 이거를 더 추매를 해서 장토로 해도 되나 해서 여쭤보려고. 자, 지금 보면요. 두산 로보틱스가 뉴스가 하나 있어요. 혹시 뉴스 보셨어요? 아니요.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 2,210만 주가 10월 5일 날 네네. 1년 10월 5일 만에 10월 5일 날 주식시장이 풀린다는 얘기가 지금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번에 한번 주가가 이제 빠졌던 게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7일 날 밀렸다가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네. 일단 이 물량이 보호 예수되었던 물량들이 이제 풀린다라는 건데 일단 이 물량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이 불안감은 좀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이제 5%를 매수하신 건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한 번에 안 사신 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6만 원대의 가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 가격이에요. 매수하기에는. 만약에 이 회사가 5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조금 더 매수에 대한 매력이 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6만 원대 가격에서는 지금 매수를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만약에 5%에서 더 이상 물량 늘리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반등 주면 반등 이용해서 단기로만 5% 정도만 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이제 목표 가격은 67,000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요. 가격이 더 빠진다면 5만 원 정도에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는 그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요. 이해되셨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가볍게 일단 보시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한번 빼고 나오세요. 또 밀려요. 그럼 그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로만 5%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눌려버리면 밑에서 5만 원 정도 가격 왔을 때 그때 뭐 5% 추가 매수를 하든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네, 저 어떤 종목? 제우스고요. 제우스. 예, 네, 16,200원에 12%인데요. 16,200원에 12%요. 예, 자, 이름은 되게 이거- 멋있어요. 그렇죠? 제우스. 예. 자, 그런데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예, 네. 16,200원이라는 가격도 사실 예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이 이제 시작됐던 그 시점이 올해 초부터였어요. 예, 예. 네, 그때 고점을 찍고 떨어져서. 아마 매수했을 때는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떨어질 때죠. 그래요. 자, 그러면 제우스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지금 매수를 그 시점에 하시는 거죠. 예, 예. 자, 근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조차도 이 가격이 무너졌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도 막 그래요. 근데 지금 반도체 쪽이 얼마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번 이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이 반도체 회사들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앞으로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건 지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네. 혹시 그 아버님이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이제 올해 하반기 이제 거의 끝무렵이잖아요.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쪽으로 갈수록 안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좋아질 것 같으세요? 저는 저 제우스 자체로 봐서는 네. 좀 실적이 좀 많이 좀 음. 올라온 것 같아서. 실적이 많이 올라온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매수를 그거는 했거든요. 뭐냐면 제우스는 실적이 좋아질 거였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 항상 선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장비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요. 대부분 다 올 초에 뭐 올라간 게 없어요. 솔직히 AI 관련주들만 올라갔죠. 그죠? 근데 그렇죠. 제우스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앞에서 이게 이제 올라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죠? 아, 올해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예, 선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던 건 솔직히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안 좋을 것 같다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업황 사이클이 있는데 그 일반 특수 이제 최첨단 반도체 관련주라고 하죠. 그런 반도체주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AI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범용 반도체라고 하죠. 이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그 일반적인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가 전체 사용량의 7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관련주들은 아직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제우스는 실적이 기반된 종목이긴 하고 평소에도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또 갖고 있었던 회사예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락 사이클 탔으니까 앞으로의 실적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되고 하면서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여기서 조금 더 흔들려도 차라리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라서 차라리 이제 혹시나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예. 11,000원 아래 정도라든지 그 가격 정도 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많이는 말고요.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단가 낮추셔도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요. 18,000원 정도 목표가 일단 보시면서 저는 지금은 가져가셔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예.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 민테크 민테크. 8,500원에 10%요. 8,500원에 10%요. 네. 자, 8,500원이면 이거 오래된 한 달? 뭐 한 한두 두 달? 달 된 것 같은데. 네, 한두 달 정도 되셨군요. 네네. 이거 근데요. 혹시 네네. 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바닥을 막 잡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 솔직히 이제. 제가 네. 이 총괄이라서 뉴스가 좀 큰 것 같아서 그냥 못 팔았거든요. 팔까 막 그냥 나올까 하다가 네. 그래서 이거 그냥 갖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이 전기차 화재 방지 그 뉴스 때문에 지금 요거 이 종목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네네.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미테크가 상장이 된 지가 얼마 이제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상장됐을 때 종목들은 항상 제가 이제 기준을 세워드리는데 또 네, 이제 맞아요. 저를 좀 알고 계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그죠? 평소에 좀 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네. 이 말씀드리면 첫날에 거래가 가장 많아요 보통 이 네. 때문에 첫날 거래가 가장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첫날 봉의 고점과 저점을 항상 기준으로 잡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네네. 그리고 저점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요 매수하면 안 돼요. 하락이 어디에 하락이 이제 저점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항상 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아마 그 내용을 못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럼 회사는 좋지 않습니까? 좋죠. 좋으니까 종목들이 상장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네. 그죠? 네. 이게 다 좋지만 어쨌든 초기의 반응이 일단 중요해요. 시장에서. 화재 방지 기술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좋지만 여기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단기로만 좀 보시고 아래에서 손절가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7,000원을 손절가 잡아두시고 위쪽으로는 9,000원 위로 올라가면 팔고 나오세요. 뭐 길게 보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어제 그 배터리 뉴스인가 무슨 총괄 뉴스 나와가지고 네. 그거 할까 했는데 그 큰 네, 뉴스는 그거는 아닌가 봐요. 네, 그 뉴스가 있지만 이거 주가의 반응을 봐야 되거든요. 네, 요거 어쨌든 제가 볼 때 단기로만 9,000원 위로 올라가면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전화 상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주말에 강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